179번 같은 경우는 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풀어보고 풀어보세요. 자, 뭐 P에서 왔냐 Q에서 왔냐 문제 읽어보면 그렇게 막 써있죠. P에서 온 사람은 전부 진실만 말하고 Q에서 온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 말한다. 그때 A랑 B가 발언을 했어요. A가 만약에 P에서 왔을 수도 있고 Q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A가 P에서 왔다면 모두 Q에서 온 게 참이 되겠죠? 근데 그거 애초에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시작부터 모순이야. 아, 그럼 여기서 A, B, C의 출신을 표현한다면 얘는 무조건 불안합니다. Q에서 왔어요. 무조건 Q에서 온 거잖아. 이렇게. 그럼 모두 Q에서 왔다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두 Q에서 온 게 거짓이다? 적어도 한 명은 P에서 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지? 여기가 Q로 들어간 순간. 근데 B는 뭐라 그랬냐면 한 명만 P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B의 출신이 P였다면 이게 참 진짜 한 명만 P에서 온 거고요. 얘가 만약에 Q에서 왔다면 구라야. 한 명만 P에서 온 거 구라야. 그럼 한 명만 오지 않았다. 그럼 아무도 P에서 안 왔거나 두 명이 P에서 왔거나 세 명이 P에서 왔거나 한 명이 P에서 온 거 빼고 다 가능한 거죠. 한 명이 P에서 온 것만 거짓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에 얘가 P에서 왔다면 이게 진짜야. 얘 P에서 왔으면 한 명만 P에서 왔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P에서 왔네? 그 C는 Q 결정.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B가 Q에서 왔다면 한 명만 P에서 왔다가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얘는 이게 돼야 돼. 왜냐면 얘가 P가 되면 한 명만 P가 이게 참이 되잖아. 근데 그러면 A가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A가 말한 게 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케이스 나눠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치? Q, P, Q 이렇게 되는 거고 주식이. 자, 그 다음에 18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제 판단인데 자, 세 개의 조건명 문제가 참이에요. P이면 무조건 Q에 해당된다. not Q이면 무조건 P에 해당된다. 또는 이거 대우를 봐도 되고요. 그 대우 보기에는 얘가 not이고 얘가 not이 아니니까 얘가 not이 not P? 아, 이렇게 되니까요. 만약에 굳이 내가 대우를 살펴본다면 not Q이면 무조건 not P이다. 그러면 not P이면 무조건 Q이다 하면 기분이 좀 좋아요. 연결되잖아요. 3단 넘버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 보면 not R이면 P는 이렇게 되는데 나는 연결시킬게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무슨 일이야 이게? not Q이면 무조건 not P이고 not P이면 무조건 Q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가 되는 거냐면 이게 진리집합으로 해서 그러자면 Q의 여집합이거든. Q의 여집합의 원소라면 무조건 P 여집합에 포함이 되고 거기에 포함된 L라면 무조건 Q에 해당돼요. 네? 네? 야, Q의 여집합의 원소가 어떻게 여기 포함이 되지? 뭘 잘못 썼나 내가? 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not R이면 P다. 아니면 not P면 R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요? P, Q 이런 느낌인데? 뭐야? 잠깐만. 이게 어떻게, 이 대대그림자가 어떻게 써야 되지? P, Q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다 쳐보잖아. 어때야 될까? Q가 아닌 부분이 요 바깥쪽에 해당된다면 요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바깥쪽에 해당이 돼요. 여기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공식하게 있는 거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 아, 저기가 없구나. Q 이런 느낌이거든. 이런 느낌인 건데 그럼 다시 Q가 아니라면 무조건 P가 아닌 부분에 포함이 되겠네. 그거는 일단 여기 성립하죠. 근데 그렇다면 무조건 이게 Q에 해당돼야 되네. 그럼 얘는요 이거밖에 없네. 이 바깥쪽에 이 주황색 영역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될거야. 흰색 영역이라면 무조건 주황 영역에 포함된다 이런 차이죠. 그리고 주황색 영역이라면 무조건 Q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돼야 돼. 그 말이 바깥쪽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Q가 전체 집합 역할이었다. 야 이거 상관없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전체 집합이랑 똑같은 의미가 되니까 얘가 공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이라면 이렇게 되고요. 공집합이면 P의 바깥쪽에 해당된다. 이건 뭐 공집합이니까 무조건 맞죠? 그리고 P가 바깥쪽이라면 무조건 Q에 해당된다. 그럼 이렇게 돼요. 이거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거였네요. 이 두 가지 상단문법 두 개의 조건명제를 합쳤더니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 이 조건명제가 의미하는 건 Q가 전체 집합과 같은 집합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이게 좀 까다롭네. 이게 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R은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자, 지금 R 볼까요? 지금 두 개가 가능해요.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not R이면 P다 이걸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not P이면 R이라를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P의 부분집합이다.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니까 R을 어떻게 못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R 여집합 여기다 쓰면 돼요. R 여집합 이렇게. 이 바깥쪽에 의미하는 게 R이 되겠죠? 바깥쪽에 의미하는 게 R이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인 거야. 다시 한번 그럼 보정을 해서 이것까지 보정을 해서 그려주면 아니면 P 바깥쪽이 R의 부분집합이라 하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겹치는 부분 안 겹치는 부분 이렇게 되겠네. 아 이거 되게 귀찮게 됐다. 아니야. 그럼 얘는 뭐 분달 그림을 그린다면 U 얘가 Q랑 같은 의미 이렇게 되고요. P R 이러면 잠깐 여기 겹치는 부분 안 겹치는 부분 바깥쪽 부분 이러면 안 되네. 이게 아니네. 이렇게 쓰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다 그냥 P R 여집합 이렇게 써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님 이것을 판단한대요.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그 원소 해석한다 이런 느낌이지. P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Q의 원소로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자 P의 바깥쪽이면은 이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그게 Q에 포함됐냐? 포함됐어요. Q가 전체 집합이니까.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P에서 Q 아닌 애들을 빼라 그랬는데 우리 아까 Q가 전체 집합이니까 이건 무슨 집합인 거야? 공집합인 거죠. P의 공집합 뺀 게 공집합이 되려면 P로 공집합이어야 되는데 지금 P가 아예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집합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공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니까 이거는 차별명제다. 항상 차별형이 차별명제가 되는 거죠. P 바깥쪽에 있다고 P가 무조건 공집합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있네. P가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조건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문제. 무조건 뭐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이 아닌 거라면 P가 아닌 거 다 합치래요. R이 아닌 거면 바깥쪽이죠? P가 아닌 거면 바깥쪽이죠? 합집합이면 R이 아닌 거 이렇게 되겠네. 요 R만 잘못했어. 실수. 다시. 지금 그림상 R의 여집합이랑 여기 R의 여집합 주황색. 에이 무슨 일이 이게 뭐야? 지저분해졌네.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주황색은 R의 여집합 그리고 P 여집합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쪽이랑 같이 겹치는 게 없어 지금. 합집합이면 이 주황 부분 빨간 부분 합치는 거를 그냥 말을 하면 되겠죠?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자 여기에 모든 원소들은 Q에 포함돼. 괜히 맞네. 전체 집합이니까 무조건 포함이잖아. 얘가 뭐든 상관없이 전체 집합이니까 무조건 포함이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4개 한 번에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얘 그림 여기다 하나만 더 그려줄게. U 이게 Q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P 이렇게 이거 양쪽에 R 여집합이 포함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부분 집합일 수도 있는데 몰라요. 조건이 더 있어야 돼. 자 봅시다. 181번 AB 양수
그리고 점 P의 좌표가 A, B라 그랬으니까 얘는 XY 좌표가 양수니까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일사분면에 있는 점에 대하여 OP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모르겠다 일단 그려봐야지. P 이쯤으로 특별하게 막 45도나 이 위인 막 되게 특별한 거 좀 일반적으로 잡을게요. 특별하지 않게 잡을게요. 내가 OP니까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 지나 I 이런 위치 Y축과 만나는 점이면 그림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다시 이쪽으로 넣을게요. 또 여기가 OP가 되니까 P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면서 OP 수직일 때 여기서 이렇게 수직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어주면 되고 Y축과의 결절이 여기를 Q로 갔대요. 근데 O, R은 뭐죠? 이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1,0이라고요? A가 지금 A가 양수잖아요. A분의 1도 양수. 근데 마이너스 쓰기에는 음수겠네. 이쯤을 왜 마이너스 1이고요? 왜 R이고요? 그랬을 때 뭐가 그러냐면 OQR이에요. OQ 직각삼각형이네. 이걸 구해라. 이거의 최소를 구해라니까 식작성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최대치수는 2분의 1. 여기는 좌표니까 길이는 A분의 1이라고 써야겠죠? 0 빼기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2분의 1 S는 이거 S라고 이렇게 하겠네요. 여기를 그 S는 2분의 1 밑변 A분의 1 높이는 요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 지나고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 알면 이 직선의 방정식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Y절편 구하면 이 높이가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도 괜찮아요. 닮음을 이용해서 뭐가? 지금 여기가 이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해볼까? 이렇게 한번 잘랐다고 가져가볼게. 동그라미 X 더해서 90도야. 여기 동그라미나 여기 X야. 더해서 90도니까. 여기 동그라미니까 여기가 지금 A 대 B잖아요. 비우면 A 대 B잖아. 동그라미 직각 X가 A 대 B니까 동그라미 직각 X도 A 대 B여야 돼. 여기가 루트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거죠. 이게 A 대 B야. A 대 B니까 여기는 이제 A 대 B 대 이거니까 얘에다가 B로 나눠주고 이 똑같은 걸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요. 이 길이 바로 나와야 돼요. 사실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B분의 한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왜요? 라고 묻는다면은 이런 느낌이죠. 지금 여기가 루트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지금 여기가 A 대 기울기 B 대 루트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 비율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 조각인 거야. B조각 A조각 B조각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조각이니까 한 조각 B조각이 이만큼이니까 한 조각은 이걸 B로 나누면 한 조각이 되겠죠? 거기다 이거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 길이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B로 나누면 이제 한 조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 조각이라고 했으니까 루트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도 똑같으니까 B분의 하고 요것만 이렇게 루트 바꿔주고 써주면 되는 거지. 이거 이해했어? 잘 이해했어? 얘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3대 4대 5라고 했어요. 그때 실제 길이가 L이었다. 그럼 4조각이 L이니까 여기 3조각이잖아요. 한 조각을 먼저 구하면 되니까 한 조각은 L을 4로 나누는 게 한 조각인 거잖아요. 4조각이 L, 그럼 한 조각은 4분의 L. 이게 3조각이니까 그러면 4분의 L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L을요, L이 4조각이 됐으면 4로 나눠서 한 조각을 구하고 3조각이 됐으면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지. 다만 자연수가 아니라 이렇게 10이 들어갔을 뿐이야. 비율에. 이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계산이 많이 줄어들어. 그래서 지금 원래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Y절편하고 막 집 정리해야 되는데 닮은 걸 바로 쓱싹 그냥 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1등급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목표가 1등급이 아닌데요? 괜찮아요. B분의 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주면 AB분의 모양 딱 예쁘게 나오네. 이거 하나씩 따로따로 해보면은 역수꼴이 딱 나오는 느낌이죠. 2분의 앞에 먼저 써주고요. 2분의 1 쓰고요. AB분의 A제곱이니까 A 약분되니까 얘는 B분의 A 이렇게 돼요. AB분의 B제곱이니까 B 약분하면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역수 꼴의 합이 아니라 역수 관계야 진짜. 꼴이 아니라 역수 관계야. 얘는 2 이상. 얘랑 얘가 같을 때 2 이상이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산술기하 평균 관계식 써보면 되겠죠. 2루트 한다면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거라서 2루트하고 1이니까 2 이상 이렇게 되니까 뭐가 하는 거죠? 뭐야? 최소값? 나왔네? 나왔네. 언제가 최소냐라고 묻는다면 B분의 A는 B 1대 라지 S의 최소 스몰 라지 S 넓이 스몰의 최소값. 이게 언제냐? 여기고 여기는 A제곱이 B제곱인데 둘 다 양수니까 A는 B 1대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Y인덱스 위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연습하기, 공부하기 좋아요. 자, 이 솔루션 1은 닮은 세변의 길이비를 이용하는 거고, 솔루션 2는 직방구에서 작성하면 되는데, 굳이 작성하고 싶다 해서 하세요. 보세요. 얘 L로 놓을게. 그러면 여기다가 쓰고 내가 지울게요. 그럼 L 땡땡 L이라는 도형 방정식은요 하면은 Y는 한 다음에 여기가 지금 A분의 B가의 역수 치우고 보건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한 다음에 A 분의 B 지나니까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일단 Y절편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얘랑 얘 더한 게 Y절편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B분의 A제곱 마이너스 B분의 AX 먼저 써줄게요. 그 다음 B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로 바꾸고요. B분의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분시켰더니 아까 썼던 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결과가 똑같더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연습할 겸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거 이거 진짜 개 쓰레기 같은 문제야. 진짜 쓰레기야. 이 페이퍼 같은 쓰레기 같은 문제인데 내가 이거 풀다가 와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 해설을 봤는데 그 인터넷 찾아봤는데 야 미친 말도 안 돼. 걔 말도 안 돼. 이거 낸 사람 진짜 뚝배기 떼어버려야 돼요. 이걸 풀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A 플러스 B가 3이라 나오잖아? 갑자기 4로 나눠가지고 1만 줘서 이렇게 만든다면 아무데나 막 얘를 곱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 푸는 거야. 뭐 어떻게 알아요? 잘 볼게요. 존나 말도 안 되고 이거 외워서 풀어야 되고 이거 시험에 내면 진짜 선생님 진짜 큰일 나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성분 AB의 연장선 위에 M이 있고요. M은 어떤 애냐면 일단 이 삼각형 2, 30도 3 했을 때 둔각 삼각형 모양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때 BC 위에 어떤 점 P에 대해서 직선 AB의 선의 선분 AC의 선의 말을 MN이라고 놨을 때 그때 PM, AB, PM은 이 길이, AB 이 길이가 이거 2라고 나와 있네요. PM, AB인데 AB 2라고 나와 있죠? PN이니까 요 길이 분의 AC니까 3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미지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식으로 작성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자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PM, PN을 그냥 스몰 m, 스몰 n 이렇게 놓을게요. 스몰 m, 스몰 n 이렇게 한번 놓는다면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제 m분의 2 플러스 n분의 3의 최소 이거 묻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게 2, 3, 30도 30도 아예 쓰지도 않았잖아요. 2, 3, 30도 쓰지도 않았잖아요. 자 쟤를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관계식을 여기서 관계식을 뭐 30도가 어디다 썼더라? 이거를요 모르겠어요. 그럼 몰라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할 거 없으면 요 정도 요까지 괜찮아. 할 거 없으면 연결해보는 것까지 괜찮아요. 아님 말고 연결했다고 쳐도 30도의 특수각이 파괴되네. 아 좋지 않은데? 파괴가 되고 선에 발을 내린다면 이거 내가 그 1만 들어서 곱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것만 배운다. 모르겠다. 선에 발 모르는 거 다 해봐야지. 그럼 이게 3, 여기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미친 손 넘네. 손을 많이 넣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다 써볼게요. 여기는 그러면 2분의 3 넣자.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MN. 기억났어. 미친. 이런 발상적인. 그래, 요거까지는 괜찮다고 쳐. 괜찮아요. 자, 뭐 쓸 거냐면요. 우리 수 1에서 삼각함수 배울 때 넓이 공식을 몇 개를 더 배웠, 4개를 더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두 변의 길이랑 B인각을 할 때 이때 넓이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 배웠고 이거 몰라도 그냥 손에 빨리 내려가지고 여기 A 사인 세타니까 2분의 1 B A 사인 세타는 바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교과과정상 수원에서 줄 다르긴 하지만 나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요 삼각형 위쪽 삼각형 넓이 초록색 아래쪽이 노란 삼각형 요 넓이 더한 게 초록 노란 더한 게 요 ABC의 넓이다 이렇게 식 작성을 해서 관계식을 어떻게 되는데 정말 그런 말도 안 되고 보세요. 자 그럼 전체 넓이 2분의 1 근데 내가 구해놨 AB 사이즈 안 써도 돼. 밑변 곱하기 높이 해도 되네. 내가 이미 좀 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ABC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2분의 1 3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이라고 2 곱하기 높이 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2분의 1 더 날리고 시작할까? 그러면 3은 한 다음에 3n 플러스 2n 이렇게. 자, 여기서 계열받는 게 뭐냐면 갑자기 3으로 나와. 3으로 나와. 2는 n 플러스 3분의 2n 이게 1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죽이고 싶어요. 뭔 생각으로 이런 걸 낼까? n분의 2 더하기 n분의 3은요 여기다가 1 곱해도 식이 처음이랑 똑같지? 이게 1이라네. 그럼 얘 그냥 곱해도 식이 그대로죠? 그래서 갑자기 이걸 곱해. 정신병자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지금. 화가 나면 n 플러스 3분의 2에 이렇게 해도 얘가 1이니까 똑같다. 그래서 갑자기 이거에 최대치를 둬. 미친놈. 누나만 이걸 전개. 그럼 모양이 역수고량이 나오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떠올리냐. 이렇게 곱하면 이게 n분의 2n.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분의 3n분의 이 뭔가 이상한데? 왜 둘 다 n이죠? 이게 n이네요. 이게 n이네요. 이렇게 하면 이거 m 소거되니까 3분의 4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역수고량 한 번 딱 났는데 지금 봐봐.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n 소거돼서 3 나고요. 이렇게 하면은 3, 4 약분되고 n분의 2n. 얘랑 얘가 역수꼴의 합이죠. 그래서 얘는 하고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요 3분의 9니까 3분의 13 플러스 이거 묶었을 때 n분의 n 플러스 n분의 n 이렇게 됩니다.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죠. 얘는 지금 역수꼴의 합이 아니라 역수관계의 합이니까 2 이상이라고 해요. n이 둘 다 1대 2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2예요. 그래서 는 따라서 s 스몰 m은 하고 3분의 13 이게 4니까 3분의 12 3분의 25 이렇게 나와요. 존나 뜬금없죠. 그나마 억지로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지금 이 분모에 mn 들어가 있잖아요. 분모에 mn 들어가 있잖아. 근데 여긴 지금 분자에 mn 들어가 있잖아요. 분자에 mn 들어가 있는 애랑 분모에 mn 들어가 있는 애 곱하면 이 역수꼴 이렇게 역수꼴의 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양 만들었다 라고 웃길 수는 있는데 존나 말도 안 돼. 그래서 얘는 경험으로 가져가시고요. 얘는 그냥 뭐 한 거냐면 처음에 mn으로 표시한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싹 다 안 돼요. 그나마 되는 게 뭐였냐면 넓이를 두 개로 쪼개서 더했다 이것밖에 안 되고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내가 넓이 합이 같다라는 1차식에서 1차 결합에서 갑자기 1로 나눠가지고 얘는 곱해버렸어요. 이렇게 푼 사람은 앞으로 1 되는 것보다 다 1 곱해가지고 계속 곱해볼 거야? 말이 안 되죠.